자, 이제 이슈에서 채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주 중에 접어들었습니다. 채권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지금 국고채 금리는 저번 주에 미국 고용지표 호조를 반영을 하면서 주 초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5월 실업률은 3.7%로 전월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장 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 휴일을 지난 현재 금리는 우리가 휴일이었을 때 미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상방 하방 재료 좀 둘 다 반영을 해 나가면서 방향성이 부재한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확실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방향성이 흔들린다 정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서 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연구원님? 일단 이슈들은 지금 채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이슈들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금리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부터 놓고 보면 6월만 봤을 때 경기는 금리의 상승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2분기 말을 한국 경기의 저점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수출이 최악의 국면을 통과하는 모습이고 소비랑 심리 부문도 일시적인 영향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5월 수출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 8개월 만에 24억 달러를 상회했고요. 가장 큰 부진 원인이었던 반도체 수출도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에서 5월까지 반도체 수출 단가와 물량은 모두 연초 수준을 상회를 하고요. 특히 5월 같은 경우에는 단가와 물량 모두 4월 대비 개선이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 아래에 위치하는 평균 기간이 약 13.9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동지수는 9개월째 그 100 밑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과거 사이클이랑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경기의 개선 국면도 머지않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경기 쪽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물가 쪽에서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물가는 꾸준하게 금리의 꾸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초반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서비스 물가 상승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나머지 부문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오펙 플러스 산유국 회의에서 발표된 감산 물량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도 우리 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물가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 품목들의 상승 기여도 역시 대부분 크게 꺾여 나가고 있고 가장 끈질겼던 음식, 숙박 부문의 특히 물가 상승 기여도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 상승을 부채질한 품목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가로 보면 또 반대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책으로 넘어가 볼 텐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통화정책 가운데 한국도 미국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이제 긴축의 추가 강화보다는 쪼여놓은 정책의 파급 효과를 지켜볼 때라는 게 대부분의 당국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상과 인하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인하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두 국가, 한미 양국 모두 연말까지 물가 상승세가 아무리 빨리 둔화되어도 목표 물가 수준보다 위에는 위치할 겁니다. 결국 본인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을 그려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물가가 확실하게 2%로 돌아간다는 기미가 보이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하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고 통화정책의 운영 고려 요인이 물가, 금융안정, 성장 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물가 안정 없이는 인하도 없다라는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2000년 이후에 기준금리가 총 26차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소비자 물가가 목표 물가를 상회함에도 인하된 적이 딱 13번 있는데요. 그중에 4번이 2001년 9.11 테러랑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던 2001년, 그 다음이 5번은 2008년 금융위기, 마지막 2번은 2012년 유로존 위기 때 인하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글로벌 단위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목표보다 높은 물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이슈를 6월만 놓고 본다면 어쨌든 FOMC를 일단 지켜보고 가자라는 시장의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FOMC를 전후로 FOMC 전에는 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FOMC 이후에는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FOMC가 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 얘기이기도 하죠. 이제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결판이 나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줄었는데 이제 이게 시장에 미칠 앞으로에 대한 내용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채한도 이슈 협상 그 자체만 놓고 오면 금리의 하락 재료입니다. 실제로 2011년, 2013년 과거 부채한도 협상 전 바로 직후의 금리 흐름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국채금리 모두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다시 늘어났고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다시 가능해진 부분이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부채 한도가 조정이 유예가 되면서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분기 미국 재무부의 목표 현금 보유량이 약 5,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5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잔고가 485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부채한도 협상 지연 때문에 대부분 발행이 중단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6월 한 달 동안 국채 발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급 환경에서 보았을 때는 국채 공급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들보다는 오늘 간접적인 요인들 4가지, 금리, 물가, 정책, 그리고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6월의 채권 시장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현재 채권 시장에 있는 이슈들의 모습은 군웅할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량 이슈는 많은데 지배력이 확실하게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물가 이슈 모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채권 금리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채권 시장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의 상승 요인이고요. 물가는 꾸준하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FOMC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 초반에는 금리의 상승, 월 후반에는 금리의 하락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요. 부채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그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슈는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군웅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삼국지 생각납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영웅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하나투자증권의 김성수 연구원의 분석 들어보셨습니다.